오늘 소개할 두 사람은 터키 출신의 커플 여행 유튜버 데니즈와 에르디입니다. 전 세계를 누비며 여행 콘텐츠를 만들어 온 이 커플이 오래전부터 버킷리스트에 올려뒀던 나라 바로 한국입니다. 그리고 마침내 서울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이들의 카메라는 멈출 줄을 몰랐는데요.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 커플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티머니 카드 구매였습니다. 그렇게 지하철을 타고 처음 도착한 곳은 세종대왕 광장. 경복궁 앞에 도착한 두 사람이 이렇게 일찍 서두른 이유가 있었습니다. 한복을 입으면 궁 입장이 무료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온 것인데요. 형형색색의 저고리와 치마를 갖춰 입은 두 사람의 모습은 영락없는 조선시대 귀인이었습니다. 한복을 입고 궁 안으로 들어선 순간 오전 10시를 알리는 북소리와 함께 수문장 교대 의식이 시작됩니다. 청색과 홍색 관복을 입은 수문장들이 깃발을 들고 일사불란하게 행진하는 장면에 이런 걸 매일 볼 수 있다니 여기 살고 싶다 라고 농담처럼 건넨 말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. 경복궁을 나온 커플의 다음 목적지는 익선동. 1920에서 1930년대 한옥들이 카페와 소품 가게로 탈바꿈한 이 골목에서 두 사람은 캐리커처 가게를 발견하고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. 단 몇 분 만에 완성된 그림을 받아든 데니즈가 잠시 멍한 표정으로 들여다보다가 크게 웃음을 터뜨리는데요. 좀 다르긴 한데 추억이 될 것 같아 라며 소중히 챙겨 넣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. 골목 끝까지 이어지는 아기자기한 가게들과 저마다 다른 컨셉의 카페들을 보며 두 사람은 익선동 하나만으로도 하루가 부족하겠다며 아쉬워했습니다. 하루의 마무리는 명동 야시장이었습니다. 밤이 되어도 꺼지지 않는 조명, 사방에서 퍼지는 냄새. 에르디는 좌판 앞에 자리를 잡고 젓가락으로 이것저것 찝어 먹으며 눈을 빛내는데요. 어느새 두 사람은 서울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거리를 누비고 있었습니다. 한 블록을 걷는 사이에 먹거리 선택지가 10개가 넘는다며 이 거리 하나만으로 이미 서울이 왜 유명한지 알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. 둘째 날 지하철을 타러 이동하다 카드 잔액이 바닥난 두 사람. 그런데 역 안 자동 발매기 앞에서 화면을 따라 순서대로 누르는 것만으로 1분 만에 충전이 끝납니다. 언어를 몰라도 도움 없이도 혼자 전부 해결되는 이 구조에 두 사람은 서울의 시스템이 얼마나 꼼꼼한지를 새삼 실감하는데요. 기계 앞에서 당황하거나 직원을 찾아 헤맬 필요가 전혀 없는 도시. 그 자체가 이미 배려라는 걸 두 사람은 이날 알게 됐습니다. 그리고 이동 중 우연히 들르게 된 조개사. 경복궁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사찰이 있는 줄은 몰랐다며 계획에도 없던 방문이었는데요. 4월 초파리를 앞두고 연꽃, 사슴, 동자승 조형물로 가득한 형형색색의 연등까지 처마 아래 줄줄이 매달린 풍경은 두 사람이 지금껏 어느 나라에서도 본 적 없는 장면이었습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예불이 이어지는 살아있는 신안의 공간이라는 사실에 두 사람은 발소리를 낮추고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들었다고 합니다. 관광지처럼 꾸며놓은 게 아니라 실제로 숨쉬고 있는 공간이라는 걸 느끼는 순간 한국의 문화가 얼마나 깊은지를 새삼 실감했다고 하는데요. 조개사를 나와 이태원을 지나던 중 들른 세븐일레븐. 한국 드라마에서 그렇게 자주 보던 바나나 우유가 진열대에 그대로 놓여 있자 데니즈는 망설임 없이 집어들고 한 모금 마시더니 카메라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. 먹거리부터 생필품, 교통카드 충전까지 한 공간에서 다 해결되는 한국 편의점의 위력을 두 사람은 이날 처음으로 제대로 실감했습니다. 여행 중 잠깐 쉬어가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 인프라로서 기능하는 편의점. 이게 한국 일상의 수준이라는 걸 이들은 이 짧은 순간에 이미 눈치채버렸습니다. 강남으로 이동한 두 사람이 찾은 곳은 별마당 도서관. 입장하는 순간 두 사람 모두 발걸음이 멎고 맙니다. 천장까지 빼곡히 채운 거대한 원형 책장 2개. 수천 권의 책이 쏟아질 듯 꽂혀있는 그 광경 앞에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요. 별마당 도서관 바로 맞은편에는 봉은사가 있었습니다. 초고층 빌딩 숲 한가운데 1000년이 넘은 사찰이 그대로 자리한 풍경에 두 사람은 걸음을 떼지 못하는데요. 이곳도 무료 개방. 안에서는 이날도 조용히 예불이 이어지고 있었고 두 사람은 그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려 발소리를 죽이며 경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. 해가 진 뒤 반포대교로 향한 두 사람 앞에 달빛 무지개 분수쇼가 펼쳐집니다. 붉고 푸른 조명이 한강 위로 쏟아지는 순간 두 사람은 말을 잃었습니다. 이 풍경을 강 건너편에서 정면으로 바라보며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는데요.
물과 빛이 만들어내는 이 장면은 어떤 특별한 장치 없이 그냥 한강 위에서 펼쳐지는 서울의 일상이었고 그래서 더 놀라웠다고 합니다. 그리고 홍대. 골목 곳곳에 즐비한 셀프 포토 스튜디오에 들어간 두 사람은 직원이 한 명도 없는데도 조명 조절, 소품 선택, 촬영, 출력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 해냅니다. 사진을 받아든 데니즈가 연신 들여다보는 사이 홍대에서의 밤은 코리안 바비큐로 마무리됩니다. 처음으로 쌈을 싸먹는 법을 배운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며 환하게 웃는 그 장면에 서울이 이 커플에게 건넨 환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. 셋째 날은 콜드플레이 콘서트 날이었습니다. 이 두 사람이 서울행을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콘서트였는데요. 공연장에 도착하자마자 지하철 고장 소식이 들려옵니다.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도 줄은 질서 있게 유지됐고 밀치거나 소리 지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데요. 이게 오히려 한국 사람들을 더 인상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다며 두 사람은 입을 모았습니다. 오프닝 무대를 맡은 트와이스를 이날 처음 알게 된 두 사람은 이어서 등장한 콜드플레이의 공연과 함께 그야말로 평생 잊지 못할 밤을 보냈습니다. 콘서트 다음 날 낙산공원에서 시작해 이화 벽화마을로 이어지는 루트를 걷던 중 계단 옆 작은 카페에 들어가는데요. 마침 데니즈의 생일이기도 했던 이날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서울에서 보낸 나날들을 천천히 되짚었다고 합니다. 경복궁부터 콘서트까지 이렇게 빽빽한 여행이 또 있을까 싶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. 마지막 목적지는 남산이었습니다. 남산 한옥마을에 들어선 두 사람의 발걸음은 자꾸만 느려졌습니다. 수백 년이 넘은 전통 가옥들이 복원이 아닌 원형 그대로 이전되어 있는 이 공간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마당을 걸으며 오래 멈춰 섰는데요. 도심에서 10분만 이동하면 600년 전의 공기를 그대로 마실 수 있는 도시. 서울만이 가진 가장 특별한 매력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. 케이블카를 타고 오른 남산타워. 수백만 개의 불빛이 끝없이 이어지는 서울이 눈 아래로 펼쳐지는 순간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데니즈는 난간에 커플 자물쇠를 달며 조용히 말합니다. 반드시 다시 와야겠다 라고. 그 짧은 한마디가 서울이 이 두 사람에게 남긴 온도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. 자물쇠를 잠그고 서울을 내려다보는 두 사람의 뒷모습에서 이 여행이 그냥 여행이 아니라 하나의 매듭이 되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. 발목을 덜뚝이며 걷고 카메라가 꺼지고 비까지 맞았지만 이 커플은 서울의 골목 하나를 더 보겠다며 멈추지 않았습니다. 그게 서울이라는 도시가 사람에게 하는 일이니까요. 다시 돌아올 이유가 생겼다는 사실이 떠나는 것보다 더 기쁜 나라. 그게 지금 전 세계 여행자들이 서울을 찾는 이유일 겁니다. 댓글로 이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 한 번씩 남겨주세요. 오늘 한국톡톡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진심으로 꼭 부탁드립니다. 다음 시간에 더 따뜻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